네, 안녕하십니까. 풍수에 살고 풍수에 죽는 풍생풍사입니다. 이번 영상도 굉장히 오랜만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댓글이나 답변을 꾸준하게 지금 열심히 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지루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놀고 있지 않고 열심히 댓글을 달고 있으니까 기다리신 김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찍게 될 영상은 유튜브 초반에 제가 했던 그런 영상들인데 의뢰를 하신 분 중에 한 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분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또 그분의 궁금증을 풀면서 같이 보시는 분들도 참고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한 분을 선정하게 되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그분의 따님이 직장 때문에 집을 옮기게 되었는데 두 곳 중에 어느 곳이 풍수적으로 좋은가를 여쭤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의뢰가 들어온 아파트는 현재 여기 한 군데하고 이쪽 한 군데하고 현재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자양을 재기 위해서 조금 더 확대를 해가지고 미리 시간 관계상 미리 제가 선을 그어 놨습니다. 일단 한번 재어보면은 좌편각을 빼지 않고 재면은 해자 사양이 현재 나옵니다. 일단 해자 사양 나오고 그 다음에 옆에 요 아파트의 자양을 재보면 언뜻 봐도 정남향처럼 보이는데 좌편각을 빼지 않고는 자작오향이 나옵니다. 자작오향이 나오는데 좀 더 정확하게 자양을 재기 위해서는 좌편각이 일단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주소를 동경하고 부기로 이 좌표 계산을 해줍니다. 현재 이 다음 지도나 네이버 지도상에서 동경과 부기를 표시하는 것은 현재 불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주소를 넣고 이렇게 동경 37.12710 그 다음에 북위 126.9193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거를 가지고 다시 미국 해양대기관리청에 입력을 이렇게 하면은 일단 이 집에 대한 좌편각이 8.46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거를 가지고 다시 지도로 돌아가서 8.46을 다시 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정확한 자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8.46을 0에서 빼면은 현재 여기는 계자정향, 아까는 자작오향이었는데 이제는 계자정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처음에 쟀던 그 아파트로 다시 돌아가면 여기가 되죠. 아까 해자사양이 나왔는데 좌편각을 8.46을 빼게 되면은 해자와 임자 사이에 대공망선에 물리게 된다는 거죠. 대공망은 일단은 안 좋습니다. 공치고 망한다를 줄여서 공망선이라 하고 그것도 소공망보다도 훨씬 더 안 좋은 게 대공망인데 여기는 현재 대공망선에 지금 몰리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 원칙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람한테도 안 좋고 또 재물한테도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예외 없는 법칙이 없기 때문에 여기도 예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해자와 임자만큼은 대공망이라도 그렇게 안 좋은 편은 아니라는 거죠. 무탈합니다. 물론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은데 득도 없고 해도 없이 그냥 무탈하게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계자정향은 일단 아까 무탈하게 지내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요거를 왜 나은지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공망이 왜 대공망이냐면 요거를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해자와 임자 사이에 중간에 이렇게 딱 걸리게 됩니다. 아파트가 바라보는 방향 자체가 자와 자 사이에 딱 중간에 이렇게 걸린다는 거죠. 요게 이제 대공망선인데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안 좋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유도 있으니까 현재 이렇게 왜 대공망에 걸린 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대공망선에 이렇게 몰리게 되면 이 자든 어느 쪽이 치우쳐 가지고 이 방향이 있으면은 괴가 나오는데 그래서 침대 방향도 어디로 해야 되고 침실도 여기가 좋다 안 좋다 실내 본소도 여기에 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대공망은 괴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기다리신 분들을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대공망이라든가 소공망이 나오게 되면 저도 굉장히 난감합니다. 이 엄청나게 지금 많은 시간을 기다려가지고 답변을 받았는데 걔가 안 나오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다는 거죠. 물론 여기처럼 그다지 안 좋은 대공망이 아니면 그나마 저도 다행인데
만약에 안 좋은 대공망에 만약에 걸리 있다고 하면 제가 그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찢어지는데 어쨌든 뭐 안 좋은 거를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실내 분수 자리에는 일단 개가 없어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저도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린다는 거죠. 근데 여기처럼 딱 이렇게 중간보다는 이거는 조금 치우쳤지만 그래도 이렇게 딱 맞물리지 않으면, 개가 놓으면 어느 방향에 뭐 침대, 어느 방향에 실내 분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대공망은 저도 어쩔 수 없다는 거. 예, 그거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계좌 정향이 어떤 건지 일단은 아셔야 되니까, 계좌 정향의 이 아파트를 아까 여기에 일단 면적을 먼저 봅니다. 몇 평대인가 먼저 보고, 평이 113.2 제곱이지 않습니까? 요거를 토대로 네이버 부동산에 미리 제가 찾아놨는데, 요렇게 도면이 113제곱에 현재 여기 도면이 뜨게 되어 있다는 거죠. 네. 113제곱의 현재 도면이 이 도면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도면을 캡처를 해 가지고 다시 PPT 화면으로 가서 이렇게 대입을 해서 보면, 여기에 숫자를 눈여겨보시면 녹색 숫자가 있는 방향이 현재 이 집에서 가장 좋은 방향입니다. 녹색 숫자가, 요거는 제가 미리 나왔던 건데, 녹색 숫자는 여기 침대와 책상이 있죠. 그래서 침실과 공부방으로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다 라고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설명을 먼저 드리면, 그 다음에 빨간 숫자 여기 256 요 방향과 그 다음에 529 현관 방향이 있는데, 현재 이 빨간 숫자 방향이 이 집에서 굉장히 제일 안 좋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기서 오래 머무는 것을 삼가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파란색 숫자 여기 4개가 있는데, 여기는 덕도 없고 해도 없고 그냥 무난하다, 무탈하게 지낼 수 있는 방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시는 분이 이제 남편분과 부인분이 같은 동갑내기로 86년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86년생의 침대 머리를 구하기 전에 일단 누가 봐도 여기가 안방입니다. 방이 제일 크니까. 누가 봐도 여기가 안방인데, 안방의 256 굉장히 안 좋은 빨간 숫자 방향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풍수적으로 보지 않고 예를 들어 그냥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침대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여기 붙박이가 만약에 있다면 이렇게 놓는다든지, 아니면 요 정도 되겠죠. 이렇게 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빨간 선에 다 걸리게 돼 있다. 이렇게 놓든지 이렇게 놔도 빨간 선에 다 걸린다. 그래서 이 빨간 범위 안에서는 일단 침실은 부적합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왕이면, 물론 방은 작지만 여기라든가 또 이 방이라든가 기왕에 좋은 방향의 침실을 만드는 게 더 낫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분 다 86년생이기 때문에 안 좋은 방향은, 서쪽 방향은 일단은 무조건 안 좋습니다. 해두극자 방향이 서쪽이기 때문에 어느 방이든지 간에 이렇게 서쪽으로 주무시는 거는 굉장히 안 좋다. 이 방 뭐 상관없이 서쪽으로 무조건 잠을 주무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좋은 방향이 남서 방향입니다. 남서 방향인데, 여기서 만약에 남서를 가게 되면은 좋은 방향이라 해가 이 침대를 놓게 되면은 이쪽 방향이 현재 남서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 구조상 이쪽으로는 놓을 수가 없으니 서쪽이 안 좋다 했으니까, 기왕이면은 남서니까 남쪽으로 두는 게 훨씬 더 가장 이상적이 되겠죠. 근데 여기나 아무데나 여기는 전부 다 이 녹색 방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방에 주무실 거면 베란다 방향으로 머리를 두시면 되고, 여기도 작은 방에 주무셔도 베란다 방향으로 놓으시면 되는데, 여기는 베란다 방향이지만 그래도 빨간색 부위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 다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방이나 이 방 둘 중에 여기가 조금 크니까 이쪽 방향으로 침대 머리를 두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실내 분수 자리가 이 타원형 자리입니다. 오른쪽 Q자가 있는 자리가 실내 분수라고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고, 여기에 실내 분수를 놓으시면 되는데, 이 실내 분수를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내 분수는 조금 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이러는 이 역할이 아닙니다. 실내 분수는 물론 재물로도 조금 이렇게 좋게 만드는 운이 있지만, 이게 갑자기 뭐 부자 되고 하는 그런 너무 허무맹랑한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실내 분수
겨우 요 정도 하나 돌려가지고 부자 될 것 같으면 일할 필요 없죠. 이거 전부 뭐 하루 종일 물만 붓고 있죠 그냥. 예. 그런데 그런 역할이 아니다. 뜻밖의 돈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다 라는 의미에서 신뢰 분수를 놓습니다. 그래서 너무 맹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리는 이 자리가 맞다, 이렇게 도면을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베란다는 실내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이 방향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란다 빼고 이렇게 선을 그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방향별 색상이라고 해가지고 벽지, 커튼, 카펫, 이불, 풍수, 소품 등 이렇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이 방향에 요 색깔을 놓으면 된다는 거죠. 1번 방향이 아까 안방이었으니까 1번 방향에는 분홍색, 원래 빨간색인데 분홍색을 넣으면 좋다. 그 다음에 2번 방향에는 흰색을 넣으면 좋다. 3번 방향에는 연두색, 녹색을 도배지를 예를 들어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커튼이면 이 색깔로 커튼을 하시면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방향에 해당되는 색상을 이렇게 올려드린 거고, 그 다음에 풍수 소품으로 따지면 해바라기 액자 같은 경우는 색깔이 전체적으로 노란색이다 보니까 7번, 8번 방향에 벽에 걸든지 아니면 어디에 올려놓으시면 된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식물 같은 경우는 3번, 6번 방향으로 가시면 된다. 그 다음에 코끼리도 보니까 흰색이 있고 부엉이도 흰색이 있고, 금색이나 흰색 코끼리는 2번, 4번, 9번 방향으로 가면 된다. 부엉이도 마찬가지로 흰색이면은 2번, 4번, 9번으로 가면 된다. 코끼리 같은 경우는 조금 풍수 소품 중에서도 조금 비싼 축에 속합니다. 대략 한 10만 원 정도 아니면 그 이상도 될 수가 있는데, 기왕에 큰 돈을 들이고 사시는 마당에 코가 위로 들고 있는 거를, 이게 뭐 코라고 생각하고 하늘로 들고 있는 코끼리를 사셔야 된다는 거죠. 땅으로 이 코를 늘어뜨리고 있는 코끼리는 현재 갖고 있는 재물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코를 지켜둔 거는 앞으로 다가올 재물을 부른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다가올 재물을 불러들이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코를 들고 있는 코끼리를 사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결론을 따지면 여기 그래프가 나와 있다는 거죠. 여기 인정이 뭔 뜻이냐면은 사람한테 미치는 모든 영향입니다. 그래서 명예, 건강, 뭐 출세, 승진, 학업 통틀어서 미치는 영향을 인정이라 하는데, 인정이 현재 2004년에서 2023년도에는 최대치가 3대 2까지밖에 없으니까 현재는 평범하다, 그냥 보통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재물은 최대치가 4인데 현재 3.5가 이렇게 그래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남향에 계시는 분들은 현재 재물로는 좀 굉장히 유리한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24년부터 43년, 이 20년 동안은 또 그전보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못하다, 그래프가. 그러니까 재물은 가면 갈수록 하락세다. 한마디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만 따지면 결론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계좌 정향 같은 경우는 2023년도까지는 재물에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전세로 이사를 가시는 분들은 2년 계약이니까 2023년이 지나지 않으니까 전세는 무조건 좋습니다. 전세로 가면은 일단 재물이 좋다는 거죠. 근데 맹점이 계좌 정향의 정남향의 집을 만약에 사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을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24년부터는 재물이 그닥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하락세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는 편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영상처럼 댓글로 문의를 주신 분 중에 무작위로 한 분을 뽑아가지고 디테일하게 오늘처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조금 덜 지루하고, 또 그분한테도 이렇게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니까 그분한테도 굉장히 유리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댓글 중에 무작위로, 아시는 분 아닙니다.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그 영상을 마치고,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마구마구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